자, 요거는 이제 곰표 밀가루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어떻게 이제 키워지는 마케팅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창을 띄웠어요. 여러분들 곰표라고 하면 밀가루 아니냐라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실제 곰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자기의 브랜드를 키워나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해서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브랜드는요, 실제 67년 된 브랜드인데요. 현재는 MZ 세대들에게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트렌드, 패션 트렌드 정도로도 인식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곰표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이런 곰표 패딩에 열광을 했었고요. 실제 그런 구매 후기나 인증샷도 속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나갔나를 좀 따져보니까요. 일단 이 키워나가셨던 김 팀장이라는 분은 1992년도에 대한제분에 입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곰표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오셨던 분이신데 실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이 브랜드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간단히 말하면 포지셔닝을 한 거죠. 곰표라는 브랜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상황을 먼저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브랜드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 브랜드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기는 해요.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곰표를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잊혀진 브랜드라는 게 실제 이 곰표 브랜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지만 되게 올드한 이미지만 남아있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것을 클래식한 브랜드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물건들과 협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곰표 마케팅이 주목을 받았던 건 CGV와 함께 했었던 왕곰표 팝콘이라는 컬래버레이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마케팅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CU라든지 애경에 있는 어떤 치약이라든지 밀가루 쿠션, 패딩 등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갔었고요.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제품을 이제 인증을 하면서 곰표의 컬래버레이션에 적극 동참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한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로 많이 곰표에서 쿠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브랜딩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곰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이럴이라는 게 바이러스,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처음에 이제 생산하는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실제 유통이 되는 모든 과정에 진행되는 홍보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제약이나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바이럴 마케팅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라는 의미의 바이러스랑 마케팅이 혼합된 용어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또는 뭐 UCC나 지식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등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을 같이 융합하고 활용을 해서 브랜드의 신뢰도를 상승하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에서는 두꺼비
요즘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이런 두껍상이라든지 빙그레에서는 단지 스탁소처럼 오프라인에서의 체험 기회를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제품 홍보를 넘어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빙그레에서 한동안 했었던 마케팅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마케팅도 했었어요. 혹시 빙그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나요? 자, 빙그레우스 더 맛있으라고. 예.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서 마케팅을 했었던 그런 경우였는데요. 되게 순정 만화 주인공 같죠? 이런 것을 이제 이 빙그레에서 기획을 해서 인스타로 마케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왕자가 지금 머리에 쓴 왕관을 보시면은 바로 바나나 맛 우유고요. 이 왕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잘려서 나오면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죠? 내가 저번에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었던 게 없네요. 일단은 그냥 열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를 소개하오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인스타에다가 올린 부분에 간단한 이런 컷을 보면요. 실제 들고 있는 거는 이제 투게더, 그리고 걸친 옷에는 이제 붕어 싸만코, 그리고 이거 이제 지팡이에는 꽃게랑이랑 메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왕자를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순정 만화 같은 그런 느낌과 좀 B급의 감성을 다가가는 그런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층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마케팅이 바로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고요. 실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그 마케팅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에서도 아마 당연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인스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바이럴 마케팅의 유형.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콘텐츠가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가에 따라서 정보 제공자 중심과 정보 수용자 중심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공자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보 수용자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도구에는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블로그거나 카페거나 지식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용자 중심이 되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보았을 때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군자동 오피스텔 또는 뭐 군자동 뭐 원룸 이런 식으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에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뷰죠. 그쵸? 이 뷰가 뭐냐면 블로그랑 카페 글이에요. 그런데 이 블로그나 카페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잘 내용을 적어서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바로 뷰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 제공자 중심의 그런 채널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되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이거를 수용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따라 수용자 중심의 채널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요. 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뭐 이런 데가 보이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카페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글은 뷰라는 공간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이라는 것도 포스트라는 것도 이 뷰라는 공간에서 물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블로그는 최소한은 다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더 내가 신경을 쓰겠다면 카페를 더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관은 없겠죠.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 플레이스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저건 지역이 있으니까, 그쵸? 조금 더 내려보니까 중고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있고, 파워링크, 동영상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을 적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 뜨는 이 파워링크는 네이버의 광고입니다. 광고가 먼저 이렇게 보여요. 이 광고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입찰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 입찰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최소 입찰가는 70원에 부가세 7원, 즉 77원이 최소 입찰가고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입찰이 되는 그 순위에 따라서 이 앞쪽에 뜨거나 뒤쪽에 뜨거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큰 키워드다 그러면 한 번 클릭당 예를 들어 몇천 원, 그러니까 한 8천 원, 9천 원, 뭐 최대는 10만 원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의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도 좋지만, 광고도 좋지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화이트닝 화장품이 경쟁이 좀 센, 그러니까 치열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얘를 누르면 예를 들어 몇만 원이 나가요. 상대방 누군가가 보기 위해서 눌렀다. 그러면은 한 몇만 원이 내 그 계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비즈머니라는 것으로 충전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충전금이 다 떨어지면 요 광고는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그런 형태가 CPC 광고라고 해요. 클릭당 과금이 되는 광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얘가 예를 들어 9,990원이든지 9,800원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대가 정해지는 그런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요런 게 보이죠? 요건 이제 웹사이트예요. 요 웹사이트라는 거는 블로그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뉴스 기사 내용 있죠? 그런 기사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웹사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뷰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모아서 보이는 곳. 그러니까 블로그에 적으면 여기도 올릴 수가 있겠지만 웹사이트라는 영역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니까 비즈사이트, 이것도 광고예요. 아까 여기 파워링크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 보이죠. 그러면 11등, 12등, 13등, 14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로 우리가 올리는 거에 비해서 그것보다도 더 하단에 내려와서 있게 돼요. 등수가 낮으면. 그죠?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돈이 나가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가 네이버 쇼핑. 제품에 대한 걸 친 거니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내돈 내산 리뷰 상품. 그렇게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어떻게 키워드를 구성하느냐에 따른 다르긴 하지만 어떤 키워드에선 이렇게 지식인이 앞쪽으로 뜨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인으로 마케팅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네이버에는 아이디를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대단하신데요. 네이버의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들을 예를 들어 아이디 1이 아이디 2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은 이 지식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마케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하나 가지고 마케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식 정장을 만드는 업체거나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니즈를 어느 정도 알죠? 그 니즈, 뭐 고객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만 어느 정도 조합해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질문 자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대표 아이디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색상이 좋고 뭐 어떻다는 내용과 함께 자기네 네임카드가 뜨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여기 가서 한번 맞춰볼까 하면은 예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구경하거나 어디 있는지 최소 위치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람잡이들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까지 하면은 한 9개, 10개, 12개 막 이렇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 바람잡이들이 하나, 둘, 3명까지만 모이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신뢰를 끌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게 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진짜 여기가 괜찮은 업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업체의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그만큼 좀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기는 아니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실제 카페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카페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카페를 키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를 많이 하냐면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그 의류를 소비할 만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데가 있겠죠. 그런 데에 가입을 해요. 사실 그런 카페는 좀 쟁쟁한 카페일수록 회원가입 절차가 되게 복잡하기는 합니다. 게시글 몇 개를 써야 되고 출석 체크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수준이 맞춰졌을 때 그때 이제 등급업이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실제 제가 얘기하는 걸로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다른 쇼핑몰 회사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직원들의 아이디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디로 회원가입 절차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도 마케팅 냄새가 나게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업체예요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여기 브랜드 옷이 보니까 되게 괜찮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바람잡이. 왜냐하면 그런 카페일수록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그 카페도 사실은 돈벌이거든요. 카페에서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라면 카페 배너 광고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레몬테라스라는 어떤 카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카페 규모에 따라 다르죠. 50만 원에서도 뭐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들어가요. 예, 하나 배너당. 돈벌이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회원이 많을수록 돈이 좀 많이 벌리기는 하죠. 근데 뭐 회원이 별로 없고 뭐 그렇다면은 사실 뭐 배너 광고 다나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회원들이 많고 활성화된 카페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기에 광고를 달고 싶은 광고 그 뭐랄까 업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카페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도 진짜 잘 키우면 돈벌이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수단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카페인데 특히 맘카페들은 더더군이나 그렇겠죠? 예, 맘카페에서 공동구매 한다고 해봐요.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왜요? 겪어보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잡상인이 와서 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상인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브랜드를 보니까 진짜 괜찮더라든지 만약에 어떤 뭐 연예인이 뭐 입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연예인이 이런 것도 입었던데 뭐 여기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돌려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패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게끔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마케팅이에요. 사기가 아니고. 네.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매끄럽게도 말을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정보 제공자 역할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수용자가 여기 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추천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의 정보 생산 중심과 유통 중심 채널을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정보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은 당연히 블로그, 카페, 지식인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보 유통 중심의 채널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마케팅 채널을 조금 더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공식 채널이라고 했을 때 가끔 홈페이지 없이 그냥 블로그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네이버에 가입만 하시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검색을 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네일 아트가 조금 관심이 가서 네일 제품이 관심이 가서 그 제품을 쳤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후기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회사를 찾아보려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뭔가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부터 들죠. 그래서 사실은 좀 중심을 잡아줄, 그러니까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업체가 이런 업체다라는 걸 소개할 만한 홈페이지는 하나 정도는 있어 주신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돈을 들여서 조금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 두면 좋긴 하겠죠. 자, 어쨌든 공식 채널의 홈페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애들이 필요해요. 걔네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쁘게 만들어 놨다 해서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 업체명을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문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색 엔진에 올려두셔야 돼요. 그걸 사이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검색하는 검색 엔진 뭐뭐 있어요? 제가 사전평가 때도 넣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또 네이버만? 구글도 보고 또 다음도 안 보세요. 보실걸요? 적어도 카카오톡에 보면 샵 검색 있죠. 그거 다음 엔진이에요. 네, 봐요. 그 세 가지에는 사이트 등록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네일 제품을 만약 검색을 했다면 그 네일 제품에 대한 후기만 무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보이니까 소비자의 신뢰감을 그만큼 더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뭐 아니라면 그게 정 안 된다면 블로그나 카페 자체를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라도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았을 때 얘가 궁금해져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채널 디자인은요, 어느 정도 통일성을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랬을 때 브랜드의 어떤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 하면 어떤 색깔이 생각나요? 파란색. LG는? 빨간색. 조금 예를 들어 자주색 계열의 마젠타 계열의 좀 빨간색. 그게 브랜드의 기업 색깔인 거거든요. 그게 아이덴티티의 색깔인 거고, 자,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내가 약간 빨간색 톤으로 내가 빨간색 계열로 보통 이제 하겠다라고 하거나 어떤 느낌으로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느낌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 여기가 이 업체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즉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면 그거는 조금 브랜딩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은 통일성을 주셔서 브랜드의 신뢰감을 좀 높여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끌어주는 애들은 블로그거나 페이스북이거나 뭐 인스타그램이거나 뭐 유튜브거나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서 이벤트 홍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이벤트가 있을 거고,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내가 어떤 이벤트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여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벤트 홍보를 하는 채널들로 SNS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도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매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채널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람들은 전화 상담도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편하긴 편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부분에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채널이라든지 네이버 톡톡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상담 채널을 좀 구축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면서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을 끌어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검색 노출 채널로는 모바일에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 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가 좋은 점은 이 부분인데 블로그는 뷰라는 공간에서 노출이 된다고 했죠. 웹사이트라는 공간에서도 가끔 보여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까?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쳤던 게 군자동 오피스텔이었으니까 이렇게 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미지라는 부분에 뜬 이 그림들도요. 블로그에 있는 그림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를 보고 여기 되게 이쁘다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다면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유입되는 부분이 이미지라는 부분으로도 유입이 되고요. 동영상도요. 보통 이렇게 유튜브들이 보이는데 유튜브 말고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블로그를 쓰실 때 이미지도 넣고 글도 적고 동영상도 넣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뷰라는 탭에서만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이런 부분에서도 다 같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검색 노출 채널 부분은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나 혼자 떠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 해요, 잘 가르쳐요, 또는 내가 이렇게 중개를 잘해요 라는 걸 떠든다고 했을 때 또는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를 나 혼자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을 거예요. 광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옆집 누군가 또는 내가 어떤 그냥 찾아봤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여기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여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남겨놓은 글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거 진짜 좋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 떠들지 말고 보통은 이제 외부 홍보 채널도 조금은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그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휴가 아마 조금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게가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 여러 개 있죠? 그걸로 나 혼자 그거를 좀 구현해야 돼서 조금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 우리가 마케팅을 정말로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블로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보통 1일 적어도 하루 1개 아니면은 그게 힘들면 어느 정도 이제 텀은 주시겠지만 1일 적어도 한 3개 정도 포스팅을 해요. 어느 정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서 1일 1개 정도를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냥 홍보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활용하셔도 되고 활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크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뭐 하나라도 채널을 늘려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굳이 여기다가 뭐 자세하게 적는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홍보하신 내용들을 그냥 끌어오는 형태로 발행을 하시고요. 그때 이제 발행을 하실 때는 보통 뭐 인스타에서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올리고 게시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발행을 하면 밴이 걸려요. 밴이라는 건 뭐냐면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써서 올려도 홍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리시냐면 약간씩 시간 텀을 두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리시든 뭐 하루에 하나 올리고 한 3시간 있다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리시든 그런 걸 제가 릴리즈 발행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브랜드 홍보나 콘텐츠 홍보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카카오톡은 고객과 실시간 상담 창구로 활용이 되면서 각종 이벤트를 안내하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마케팅의 흐름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를 그냥 무턱대고 막 계정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획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채널은 SNS 채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주요 채널들을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내 대상층들은 어느 채널에서 주로 활동을 하느냐. 그런 걸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게 해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하고 컨텐츠를 생산하며 이벤트도 중간중간 진행을 하고 아까 서포터즈 있죠? 제휴 활동도 아마 중간에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컨텐츠가 쌓이게 되면은 점점 상위 노출이 되고 공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산이 되면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말은 쉬운데 이 과정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하자면 일단 기획 단계에선 벤치마킹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업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이미 판매하고 있는 업체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 어떤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일 거고, 근데 그 사람만 완전히 따라하긴 좀 어려운 게 나랑 그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브랜드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나의 주력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나에게 타겟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맞게 채널이나 콘텐츠를 기획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쪽 컨셉으로 나가면 괜찮겠다라는 컨셉이 잡히면 컨셉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또는 이제 후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식 채널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시고 자사의 마케팅 분야에 맞는 채널을 이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운영을 하면서 이때 이제 기획을 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나 혼자 떠드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실제 사람들한테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돈은 좀 들어요. 외부 홍보 채널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더라도요. 그 제품을 그냥 물건만 딱 올려놓는다고 해서 판매가 되지는 않는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단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제일 편한 건 이제 지인들이긴 하죠. 지인들에게 연락을 먼저 돌려요. 그래서 우리 스토어에 어떠한 키워드를 쳐서 들어오면은 몇 번째 페이지에 게시물이 있어. 그 게시물을 눌러서 너가 사고 싶은 거 결제를 해. 그 결제한 내역을 나한테 보내주면 입금을 해줄게. 그러면 이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상품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 재고나 다른 것들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지인들이면 그 상품 보내주기는 해요. 그러면 그 상품을 이제 찍어서 그 지인들이 거기다 이제 후기를 좋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쇼핑몰에 보면은 내가 그런 지인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들 활용하냐면 여기는 이제 프리랜서 마켓이라는 곳이에요. 크몽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다가 상품평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스토어 리뷰들을 팔고 있어요. 자, 스토어, 쿠팡 알림, 상찜, 상품찜, 구매평, 택배 대행 관리해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5,000원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구매평 한 건, 네, 건당 5,000원, 알림 상찜해주고 텍스트랑 포토 리뷰를 달아주는 작업을 한대요.
듀플렉스로 가니까 10건에 4만 원, 100건에 4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뭐 10건을 사는 거야? 100건을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체험단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물건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블로그는 어느 정도 다루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필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체험단 카페에 게릴라 글을 올려요. 게릴라 글이라는 건 뭐냐면 카페는 관리자가 있죠. 스텝도 있죠. 그럼 그 스텝들이 활동을 좀 안 하는 시간대를 좀 파악해서 그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원들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게시글을 보고 그 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해요. 그러고 활동할 만할 때 그 게시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거나 하면 내려버려요. 그러면 카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평을 써줄 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인원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매 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업체 상품 써보실래요?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의 알바비를 주냐면 2,000원의 알바비를 줘요. 2,000원 벌려고 그거를 해요. 난 5,000원, 수수료 빼면은 조금 덜 남긴 하겠네요. 뭐 수수료가 적어도 5,000원에 1,000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뭐 500원이나 몇백 원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그걸 뗀다고 쳐도 나는 2,000원 내지는 한 3,000원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경우긴 한데 사실은 눈치를 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하고 있어요. 쇼핑몰들에선. 그 외에도 체험단 카페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이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들 하시냐면 체험단 카페 같은데 인원 모집을 해요. 몇 명 체험단 인원을 모집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당근마켓에도 올라온 게시글이 있어서 좀 눈여겨지던데 얼마 전에 저기 광진구 근처에 어떤 사진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줄 사람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줄 사람들. 근데 사진 찍는 게 비싸잖아요, 나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평일날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체험단들을 모집해서 그 후기를 남기게끔 해야 처음에는 그게 비용은 들어요. 그렇게 내가 대신 서비스를 해주건 아니면 제품을 제공을 해주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그런 사람들의 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믿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채널에 마케팅을 운영하려면 사실적으로는 완전히 돈이 안 되는 상태는 조금 어렵고요. 빨리 효과를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좋은 게 광고보다 좋은 게 광고보다는 돈이 훨씬 덜 들어요. 아까 제가 광고 얘기했잖아요. 한 건당 제일 비싼 광고는 10만 원 나간다고. 그런 데가 이제 성형외과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 쪽이라든지 이런 곳들 뭐 이혼 변호사 뭐 이런 쪽은요. 그런 광고를 꽤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키워드로 무턱대고 딱 들어갔을 때 클릭만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콘텐츠 내용이. 그러면 그 클릭해서 본 고객들이 그 상품을 사게 될까요? 안 사죠. 그죠? 근데 이 콘텐츠들이 쌓여 있는 거는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런 홍보를 해놓고 나중에 광고를 한다 했을 때도 콘텐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진짜 괜찮은가 보다. 그게 이제 광고가 효과를 그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처음부터 태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홍보가 먼저고 홍보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컨텐츠가 쌓여졌을 때 그때 이제 광고를 하시면 그 광고도 효과를 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들어왔겠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 방문자는 얼마나 늘었고 검색은 어떤 것들로 좀 검색이 돼서 늘어났고 또는 조회수는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이벤트를 하기 전과 후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고 이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구나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그 다음번에 이 이벤트를 내가 더 보완을 해서 할지
아니면은 이벤트가 효과가 없었네 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 말고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변환을 해서 이벤트를 하실지 그런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은 그래서 공식 채널이 있고 외부 채널이 있어요. 외부 채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체험단, 기자단이에요. 공식 채널은 우리가 만드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등의 것들이 공식 채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꾸준히 브랜드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하는 채널이 공식 채널이라 보시면 되겠고, 외부 홍보 채널이라면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체험단이나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기업과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관리 채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역할로 하실 것들은 우리가 다루게 되는 SNS들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블로그거나 페이스북이거나 카카오톡이거나 인스타는 빼먹었네요. 인스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객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쳐서 들어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바이럴 채널들을 우리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나 제품명이 어떠한 키워드에 반응해야 되는지 요거를 파악해야 될 거예요. 땡땡땡 키워드에서 나의 브랜드명 또는 나의 제품명을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이 마케팅의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이라 보셔도 돼요. 고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테고 그 고객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작성을 했을 때 고객이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죠? 그렇게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때 마케팅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브랜드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에 다가가게 되는 건 대표 키워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브랜드랜다. 이 대표 키워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대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건대 맛집을 찾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건대 맛집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건대 맛집이 워낙에 많은 거죠. 야, 그럼 내가 고기를 먹을까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뭐 건대 파스타집 또는 건대 라면집 또는 건대 고깃집 이런 식으로 칠 테고, 고깃집도 고기가 한두 개예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 구매 결정을 하거나 실제 이제 상담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세부 키워드에서 고객의 의사가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주셔야 되는 키워드는 사실은 세부 키워드예요. 대표 키워드는 대상 범위도 넓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혼 전문 뭐 이런 걸 찾아본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면 물론 갑자기 왜 이혼 전문이냐 하겠지만은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그걸로 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 뜬 이 파워 링크들이 사실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돈이 입찰 단가가 엄청 높다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혹시 광고 부분도 제가 설명은 좀 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설명할 계획이기는 한데 그때 한번 단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비쌀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얘가 앞에 있으면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더 앞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수단들, 뭐 예를 들어서 IP가 좀 다르게 돼야 이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 다른 IP로 들어간다든지, 오죽하면 IP를 바꿔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 걸로 들어가서 이 돈을 소진시켜요. 그럼 내게 위로 올라가거든. 네, 경쟁 치열하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까먹는 세상이긴 하죠. 네이버 돈 다 벌어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왜 이렇게 큰 기업이겠어요. 그죠? 광고 비용을 많이 받죠. 자,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게시글을 쓴다고 해도 경쟁사들이 워낙에 치열하게 올리다 보니까 내가 쓰는 게시글이 상위 노출이 되기는 거의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으냐면 약간 세부 키워드 쪽으로 다가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상 범위는 훨씬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소구하는 어떤 고객들은 딱 본인에 맞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조회수가 적고 대상도 훨씬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이럴 마케팅 키워드를 만드실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사의 브랜드나 자사 제품 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들을 일단은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를 적을 때는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내 물건을 살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게 마케팅용 키워드 산출을 위한 가장 기초 자료 검색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표 키워드 화장품을 생각한다면 화장품은 어떤 것들을 고객들이 생각할 거냐면 성별에 따라, 연령층에 따라, 또는 기능성에 따라, 또는 시즌이나 계절에 따라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맞는 확장 키워드를 뽑아내게 되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키워드 추출 부분에서는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라든지 아니면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 키워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보는 부분들은 조만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어떤 키워드들이 고객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가, 그거를 뽑아서 그 중에 나랑 맞는 키워드들을 주력적으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절차들을 이후에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도 만들고 블로그의 컨셉에 결정이 되면은 그 핵심 키워드를 제작해서 블로그를 만들고 그의 이제 콘텐츠들을 올리시고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를 앞으로 진행하게 되세요. 자, 여러분들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이유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블로그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중고차에 내가 중고차 딜러라서 그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이만큼 유능한 중고차 딜러이고 이런 제품들, 이런 자동차 제품이라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중고차들 매물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지. 일상, 예를 들어 뭐 산책한 내용 이런 거 담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맞게 마케팅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는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를 접근해서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일상글을 가지고 연습은 하지만 앞으로 담으셔야 되는 거는 내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아서 블로그에 쌓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주제로 포스팅을 하시겠지만 가끔은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주가 돼야 된다?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주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홍보하고자 하는 것 안에 들어간 일상이면은 상관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블로그에 우리가 정보들을 세팅해서 올리는 절차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부터 잡고 나서 할 거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제 블로그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 것들이 요런 거부터 이제 세팅을 해 나갈 겁니다.